오늘은 6월 11일, 단오가 지난 지 일주일 남짓 되었는데요. 펑펑 터지며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던 불꽃놀이와 오랜만에 펼쳐진 사람들의 물결이 어느 해보다도 설레고 반가웠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축제를 잊고 지내던 우리에게 이제 괜찮아 다독이며 서로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 같았거든요. 왠지 울컥하게 하는 축제의 풍경이었습니다. 단오의 대표적인 풍속인 창포물에 머리 감기, 한낮에 냇가에서 몸을 씻는 단오 물맞이 등은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힘든 여름 잘 지내자고 토닥이는 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바닷바람, 솔향바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올여름 잘 부탁해 라고요. 국민관광지이자 휴양지인 우리 강릉의 여름. 해수욕장 개장, 휴가철 손님맞이 단장으로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설렘과 기대감과 함께 환경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강릉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자손손 잘 보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강릉 괜찮은가요? 라는 이야기로 경포해변 특설 무대에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포해변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슬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실까요? 네,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숲.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클라라. 그리고 저는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입니다. 지금 강릉 바다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경포해변은 촉촉한 여름비와 함께 신비로움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강릉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라디오, 강릉 하슬라디오입니다. 하슬라디오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클라라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강릉 하슬라디오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라디오 제작 과정을 들은 교육 수료생들이 만들어가는 시민 라디오 방송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받고 2022년 1월부터 매월 1회 방송을 녹음해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속담속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1월 설날을 주제로 시작해서 2월은 보름달빛 아래 빛나는 졸업장, 3월은 입학과 새학기 그리고 추억의 라디오, 4월은 봄날 벚꽃 그리고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관계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6월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강릉 예총이 주관하는 바다북 팟캐스트 첫 공개 방송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재미있는 강릉 만들기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앞으로 많은 사랑과 간식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강릉 하슬라디오 탄생의 계기가 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들을 만들고 연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미디어 관련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라디오 제작 교육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해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다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강릉 예총 주관으로 열리는 제1회 강릉 바다북 페스티벌 부글부글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릴게요. 6월 10일 7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경포해변 솔밭에서 진행되는데요. 바닷바람과 솔레음이 가득한 경포해변 솔밭에서 책과 함께 즐기는 휴식 시간이 될
제1회 강릉 바다북 페스티벌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북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공연 프로그램도 궁금하시죠? 에비타님, 간단하게 사흘 동안 진행되는 공연에 대해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10일에도 다양한 행사가 있었어요. 연우진 배우가 들려주는 음악이 있는 북 콘서트, 다재다능한 예술가인 요조 작가와 에세이스트 김신회 작가가 함께한 퇴근길 심야 북토크가 있었네요. 다음은 6월 11일, 바로 오늘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지친 일상에 위로와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앙송 및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팟캐스트 시시알콜 진행자이자 아무튼 술집의 저자 김혜경 작가가 들려주는 즐겁게 몸을 흔드는 삶의 태도에 관한 유쾌한 이야기가 40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누워서 보는 바다 영화관에서는 강릉 출신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가 상영된다고 해요.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하늘의 별을 보며 누워서 영화를 감상하는 경험 기대가 되네요. 네, 정말 경포해변 분위기와 참 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은 시민들이 만드는 강릉 하슬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릉 하슬라디오는 3가지 코너를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톡톡 시간에는 경포 바다의 추억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는 동해 바다를 사랑하는 안광선 박사님과 함께 바다 이야기. 세 번째 코너에서는 생활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하는 내일 상해와 함께 작은 실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축제가 진행되는 경포는 추억을 쌓는 공간이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멤버들께서는 어떤 남다른 추억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경포 일출이 생각날 때마다 오곤 했는데요. 네. 대학생 때 처음 느낀 일출의 감동이 아주 컸습니다. 네, 저도 경포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와의 추억이에요. 결혼을 하면서 아는 이 하나 없는 강릉으로 오다 보니 갈 곳이 많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경포에 자주 갔는데요. 아이와 모래놀이도 하고 시원한 바람을 한껏 맞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는 남편이 몇 년 전에 혼자 여행을 갔던 강릉 경포 해변에서 생생하게 전해주던 바다 풍경, 호수 풍경에 제가 마음이 확 뺏겨서 나도 거기 경포에 가고 싶다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에 강릉에 살면서 저희가 산책 삼아 경포 호수를 걷고 경포 해변에서 파도를 즐기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좋아요. 네. 저는 어느 해인가 한여름에 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해변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던 멋진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오늘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획대로 우리 그 하슬라디오 방송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유튜브 방송으로 강릉 곳곳에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설렙니다. 그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강릉 하슬라디오 이제 본격적으로 강릉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해 먼저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 지구의 환경하면 지구 생태계가 생각나고요. 지구 생태계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대멸종이 생각납니다. 대멸종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대멸종이라는 게 생물이 지구에 나타난 이후에 지구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하여 생물이 크게 멸종한 사건을 얘기해요. 예, 근데 지구상에 생물이 출현한 이래로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대멸종인 5번째가 공룡이 모두 사라진 백악기에 발생했고 5번의 멸종을 거치면서 지구상에 있던 생물의 무려 75% 이상이 사라졌다고 해요. 75%나요? 그렇게나 네. 많이 사라졌다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었군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런 대멸종이 일어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마지막 5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우주로부터 날아온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 충격으로 인근 반경 1450km의
땅이 모두 불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유사한 끔찍한 장면을 우린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충도로 대기는 토양 파편하고 먼지로 가득 찼고 식물은 햇볕을 보지 못해 죽고 따라서 공룡 먹이 사슬이 무너졌고요. 지구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빙하기가 찾아왔고 일부 학자들은 충도로 불과 수개월 안에 대멸종이 이루어졌다고도 하네요. 네, 방송에서 지구가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대멸종은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아, 큰일이네요. 단지 늦출 수만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거 100년에 걸쳐 일어났던 멸종이 이젠 20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유, 그 예로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최소 543종의 육지 척추동물이 사라졌는데 이와 비슷한 수의 종들이 사라지는데 이젠 20년으로 당겨졌다고 해요. 엄청 속도가 빨라진 것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라졌을까요? 네. 그리고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들 인간이래요. 이 6번째 대멸종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각종 쓰레기, 화학물질, 자원 남획 등등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그 영향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해양 생태계나 육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겠군요. 네. 지구가 급격히 더워져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네, 저도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대관령이 연구소에 처음 발령받을 때가 92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딱 30년 전이네요. 무엇보다 그 무렵에는 대관령엔 사무실이든 가정집이든 에어컨은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그랬죠. 한여름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대관령도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을 나기 힘들 정도로 몹시 더워졌어요. 불과 30년 만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대구 하면 사과였는데 이젠 사과 주산지가 훨씬 북쪽으로 올라왔지요. 과거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던 사과가 대관령 바로 밑인 700고지 진부에까지 올라와서 고품질의 사과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온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러네요.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정말 무더운 여름날이면 잠을 설치다가 옛 대관령 휴게소로 텐트를 들고 올라가서 새벽까지 잠을 자고 강릉으로 내려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시원했던지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맞아요. 네. 그때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관령을 오가며 더위를 이겨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저도 들어봤어요. 네. 음, 강릉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것은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소중한 바다도 요즘 점점 더 오염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도 큰 문제고요. 생활 쓰레기도 더 그렇고요.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네요. 바다에서 일어난 환경 오염 중에 기름에 의해 대재앙으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2010년 4월 22일 멕시코만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건인데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재앙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폭발 이후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대략 7억 7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예요. 엄청나네요. 정말. 이 얼마나 많은지 잘 개념이 안 드는데 네. 200리터 드럼통으로 얘기하면 385만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와, 385만 대단하네요, 개요? 정말. 네. 국내에서도 2007년 12월 7일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네. 제 아는 동생도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때 피해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손으로 일일이 기름을 닦아내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 네, 말이죠. 이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네요. 정말 실생활에서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는 것이 이젠 필수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네, 실생활에서의 작은 실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포해변 솔밭에는 혼자 혹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듣고 계실 텐데요. 비 오는 바다도 참 멋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 친구는 참 밝아 한낮의 봄 햇살처럼 눈이 부실 때도 있다니까.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왜 그 친구 생각을 하면 하늘이 떠오르는지 몰라. 맑고 깨끗한 파란 하늘 말이야. 그처럼 눈부신 봄 햇살, 맑고 푸른 하늘과 함께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저도예요, 저도. 지금 경포, 강릉 곳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봄 햇살과 푸른 하늘이 떠오르는 분들, 눈부시고 맑고 깨끗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릉 하슬라디오 이야기 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동해바다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코너는 동해바다를 사랑하시는 안광선 박사님과